여주시의원 진선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시민의 돌봄복지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축제 예산 증액과 집행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제37회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도자기 축제는 116만 8천 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며 여주시 출범 이래 역대 최다 축제 방문객 수를 달성하였고 1인당 평균 소비액 약 10만 원을 기준으로 약 1,1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집행한 축제 예산은 1조 6,423억 원에 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2025년 행사 축제 경비가 10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행사 축제 예산 과다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14억 7,300만 원을 감액당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역 축제는 예산 투자 대비 약 20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전국 21개 주요 축제의 총 경제 파급 효과액은 1,768억에서 1,82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의 증액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여주시 축제 예산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증액 현황을 연도별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항목별 세부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주시가 어떠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축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여주시는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실륵사 관광단지 여행자 센터 완공,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야간, 융합 콘텐츠의 일환으로 여주시는 2025년 10월 18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인근 빛의 숲에서 선셋 다이닝 노을 아래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워케이션, 미식관광, 야간관광 등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군의 부여형 워케이션은 2024년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시는 2025년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숙박, 식음료, 체험 분야 소비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방문 외래 관광객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4년 약 10%까지 감소하였으며 평균 체류일은 2.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선세 다이닝 행사를 통해 어떤 체류형 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가자 수, 평균 체류 시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관내 숙박업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2025년이 최근 3년에 비해 관광 분야에 있어 어떤 비약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이용객 수, 평균 숙박일 수, 객실 가동률, 관광 수입 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경기도 평균 및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의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여군, 전북자치도, 밀양시 등 체류형 관광 우수 사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주 여행자센터의 운영 현황과 이용률,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건설 진척도, 민간 투자 유치 현황, 그리고 2026년 이후 중장기 숙박 인프라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준비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지자체 준비 미흡으로 인해 법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의 시민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5개 자치구에 돌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13종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인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인천 부평구는 2024년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실천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진구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통합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연계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지자체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예산 부족 및 지역별 역량 격차, 정보 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난제,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현장 부담과 절차 복합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26년 3월 시행을 5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여주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의 돌봄 통합 지원 대응 방향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부천시, 강진군의 우수 사례 지자체 선진 모델을 참고하여 여주시만의 특색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질병 사고 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을 통해 여주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의료 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과 성과지표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신청 여부, 시비 매칭 규모, 민간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축제 예산 증액 사유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축제 예산 현황은 2023년 도자기 축제 9억 4천만 원, 오곡나루 축제 10억 6천만 원, 2024년 도자기 축제 10억 7천만 원, 오곡나루 축제 10억 5천만 원, 2025년 도자기 축제 11억 5천만 원, 오곡나루 축제 12억 원입니다. 축제 예산의 일부는 도비 지원으로 2024년에는 경기 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자기 축제 7천만 원, 오곡나루 축제 5천만 원을, 2025년에는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자기 축제 1억 5천, 오곡나루 축제에 2억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4년과 25년 11호 교부안 출연금은 각각 10억 원으로 사실상 시비 예산 증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예산은 매년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일에 따라 작성된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비 확보 및 축제 보험 가입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축제 예산에서 안전 관련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2026년 축제 예산은 도자기 축제 11억 5천만 원, 오곡나루 축제 10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축제장을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재단에서는 문체부가 공모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준비하여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국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관광 분야 각종 사업 추진의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저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지난 5월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공원을 연결한 관광 거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단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쇼핑, 체험, 숙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출렁다리, 미디어 파사드, 빛의 숲 등 야간 관광을 위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선셋 다이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을과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즐기는 선셋 다이닝 행사는 여주의 관광 이미지 강화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홍보 중심 콘텐츠로 지역 관광 자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저녁 시간대 체류와 지역 특산주 체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인천, 강원, 충청, 전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에 참여하였고 참가자들이 숙박 예약 내역을 제시하면 막걸리, 여주 소주잔 제공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체류 시간 연장과 여주 특산물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참가자 141명 중 26%가 숙박하며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분위기, 음식, 공연 포함 전체 만족도를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는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올해는 첫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여주에 걸맞는 체류형 관광의 형태가 찾고 다듬어서 스치는 관광지가 아닌 즐기고 머물다 가는 여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선셋 다이닝 등 이런 행사에 체류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박 관련 데이터를 통한 체류형 관광 경영력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숙박업 분야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매년 관광객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주시는 여행자 센터의 개서 운영을 통해서 숙박 산업 지출액 감소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외식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출렁다리 개통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외식업은 전년 대비 약 20억 원, 소매업은 26억 원, 버스, 전철 등 육상 운송 분야도 20억 원가량 외지인이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일 여행이 가능한 수도권 지자체의 한계로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인프라 측면에서 체류형 관광의 육성은 아직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체류형 관광 우수 사례 지자체들과 비교한 여주시면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년 관광 원년의 슬로건인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에 맞게 자연 환경을 활용, 여유롭게 여주에서 즐기고 머물러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천섬 일원을 웰리스, 힐링 관광 거점화하여 힐링 센터를 중심으로 명상, 테라피, 캠핑, 자연 반려동물, 친화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숙박, 체험을 통한 체류 가능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의를 관통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의 인프라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 관광 가이드 육성과 자전거 관광 투어를 시작하였으며 자전거 여행 허브로 자리매김해서 자전거 여행객들이 여주에서 머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개소한 여주 여행자 센터는 10월 31일 기준 1,834명 숙박, 총 4,5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주말은 10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덧붙여 질의하신 출렁다리 남단 썬밸리 콘도미니엄은 현재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 접수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관광을 통해 여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한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선아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체류형 관광은 저에게도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관광 원년의 선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여주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하룻밤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해 법률과 관련하여 여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응 방향성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라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깊이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이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집, 살던 마을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제2차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 지자체로 신청 및 선정되었고,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담회 5회, 담당 공무원 역량교육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통합판정회의와 민관합동 통합지원회의를 각 1회씩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여주시와 같은 의료 취약지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본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7억 9,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3월 본사업이 개시되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함으로써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재입원율을 낮추고, 요양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살던 집에서 통합 케어를 받고, 전부터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은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사업 추진을 통해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어르신들이 활동적 노년기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7회 임시회 부의 안건 중에 그 26년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도자기 축제와 오곡나루 축제 예산이 각각 13억이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답이 없으시면은 이 뒤로도 이렇게 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13억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출연계획 동의안과 본예산의 편성이 같은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13억으로 늘었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인지 안 되고 계신 상황인 거로 봐서는 이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기준에서는 증액 예산 편성이 아니고 감액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서면으로 별도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6년 본 예산이요. 내년 예산분이 13억이 신청됐었다.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다르게 편성하셨다고 시장님께서도 답을 주셨거든요. 아니 제가 내년 거는 저거 말씀하셨는데 26년에는 도자기 축제 11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오곡나루 축제는 1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셨다고. 예, 근데 지난 77회 때는 저희한테 온 동의안에는 13억이었습니다. 아 77회 때? 네. 그때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여쭈고자 하는 거라서요. 잠깐만요.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재단에서 1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이 왔던 거를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13억 중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억 5천만 원, 10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 그때는 이제 재단의 의견이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년 그 예산 심의 때마다 많이 그 신경이 쓰이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여쭤본 건데요. 그 왜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화된 자료를 그때그때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말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먼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내년도에 축제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분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 매뉴얼이 형성되었고 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됐고 특별히 지금 문제는 주차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단체가 그냥 무료로 하루 점심 식사 한 끼 제공하면은 그냥 했었는데 축제가 좀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니까 이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도와주시던 우리 방범대 또 저기 어디죠 대순진료회 네,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소정의 인건비를 좀 제공을 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무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다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서 이렇게 봉사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잘 하려면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예산을 좀 증액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따져보셔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올라갔다. 이러면 뭐 삭감을 하셔요. 그때는. 그렇게 하세요. 네, 말씀 주신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지는 점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세 다이닝 그 행사의 경우에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처음으로 시도된 건데 그 성과에 대해서 데이터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어쨌든 그날 날씨도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아서 참석한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저한테 이제 티타임 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야 그럼 이왕이면은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왕이면 여수에서 하루 주무신다는 분은 우선권을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게 된다면은 여주에서 1박 내지 2박을 하신다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이런 내용이 소문이 돼서 여주에서 하룻밤 자면 이렇게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구경할 곳이 많구나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날 행사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정말 좋았는데 총 예산이 2,940만 원. 그런데 참가하신 분들의 참가비가 소정 거쳤었거든요. 1인당 2만 원이었거든요. 당연히 더 좋은 성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이 체류형 관광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주시가 좀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도 그 숙박업 관련한 통계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륵사 관광지 기준으로 많은 행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신륵사 관광지 반경 한 2km 정도 인근을 단지로 좀 묶어서라도 그 숙박 시설을 관리를 좀 해서 이용객 수, 숙박일 수, 가동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게 여주시가 만드는 사업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정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도 관광가에서 이런 거 좀 이제 실제로 관광 원년에 선포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숙박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그 매출액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발표하는 걸 좀 꺼려하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관광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보충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건 가능한 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쭉 보니까요. 이게 대상자가 노인과 그러니까 어르신과 장애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통합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료 쪽 그리고 돌봄 쪽에 요양 돌봄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목표치를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통합지원 당사자인 그 장애인과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전문가 등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 3월부터 우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제도가 일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 근데 이제 의원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에 이렇게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맞추고 하는 데 대해서 예산입니다. 예산이 어쨌든 충분하게 편성되어야 잘 이런 게 운영이 될 텐데 지금 1차로 9억 얼마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하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게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좀 많은 지원을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통합 돌봄 사업도 일부 50%에서 30%로 삭감되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왜 매칭 사업을 줄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줄인 것은 우리가 그거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취지는 참 적극 공감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그러지 않고 잘 되는 것이면 예산을 또 추가로 좀 해서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렇게 좀 건의도 하고 그래서 통합 돌봄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정말 적절하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부족해지는 복지 예산 쪽을 우려하셨는데 저도 잘 되리라고 복구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시작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실 때 꼭 장애인 파트도 우선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